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55년생으로 나이가 꽤 많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고 초등학교에는 영남 지역에서 다녔습니다.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 남해, 그리고 지금의 통영 등 네 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서울의 숭실중학교를 입학한 다음 경남 산청의 생초중학교, 그리고 마산의 창신중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의 신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1년 후배가 시험 쳐서 들어온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휴학, 또 호적상 나이가 한 살 많게 기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신체 검사를 받아서 입대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연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지요. 시험에 떨어지면 그냥 군대를 가야 될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어서 단 한 곳만 지원해서 본고사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희 인생에서는 이 고등학교 시절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자동차를 열심히 공부하며 이제 대학은 기계과를 가서 자동차를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수소가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배운 후부터 이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혼자 열심히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궁리가 맞겠습니다. 그래도 얼마만큼의 전기를 들이면 얼마만큼의 수소가 생성이 되고 그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 상관관계를 고등학교 수준의 화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피스톤 방식의 내연기관으로는 수소의 순간적 폭발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하는 그 문제점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로터리 방식의 엔진을 연필로, 펜으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는 그런 짓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좀 의식 있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는데 저도 이 보고서를 읽고서 머지않아 화석연료가 바닥이 날 테고 그러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구상에서 거의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에너지원은 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의 양을 보면 그리고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분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수소는 거의 무한대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의 2학년이 저에게 다가온 것이죠. 2학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눈에는 전부 돈벌이 하러 가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가 나 외에 또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마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할 것인가? 교회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이 의무를
이 임무를 포기한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부친을 따라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경우들을 직접 제 눈으로 목격을 해왔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문제점과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문제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나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목사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그런 문제의식이 저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하도록 내면에서 충동질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한 데에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내려 광화문에 탱크 2대가 시청 쪽을 향해 포신을 겨누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독재와 사회 불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탓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신 선포 후에 서울 시내 곳곳에 군용 차량이 서 있고 군인들이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라인가 하는 한탄도 마음속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 불의에 대한 저항하려는 그런 저희 마음이, 특히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더 강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정말 한심하고 건방진 생각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여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철학과를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철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신일고등학교 서울대 이과반에서 배치고사까지 다 끝내고 연세대학교 원서를 사들고 담임 선생님께 내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세대 철학과 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학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마도 서울대 이과반에서 공부한 덕택으로 수학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서 학과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철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학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엄격하고 엄밀한 논리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논리성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저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들어가서 Master of Divinity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냥 신학 석사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이 학위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각 분야,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분야 안에서 목회 상담학이라든지 설교학이라든지 교회 행정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의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MDB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들 중의 하나인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저명한 흑인 신학가들 중의 한 명인 그분에게서 사사를 받아서 이제 해방신학, 흑인신학, 생태신학, 제3세계신학, 이런 것들을 전공해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뉴저지에 있는
드류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철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전공은 신학이었죠.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은 해방신학과 제3세계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논문을 완성해서 지도교수의 검토를 한 번 받고 수정한 후에 논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드류 대학교는 미국 감리교 계통의 학교로서 신학 분야에서는 꽤 명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도교수는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여성 교수로 미국 여성신학계에서는 상당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교수인데 단 한 번의 검토로 통과가 될 정도로 논문을 체계적으로 잘 썼습니다. 그러나 그 논문의 주제가 저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정용 교수님이라고 하는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그 주제로 논문을 써서 한국 돌아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각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학업을 한동안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에서 무려 16년을 살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후 여러 학교의 교수로 지원하였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아무런 인맥도 권력도 없던 저는 게다가 논문 주제까지 그렇다 보니 소위 빨갱이 신학자로 낙인 찍히기 딱 좋았고 실제로 모 대학에서는 제가 가장 좋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빨갱이는 안 된다고 퇴짜를 놓았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연세대 신학과의 김균진 교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연세대에서 상당 기간 동안 강의도 하고 겸임교수라는 직함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연세대 출신이기는 하지만 신학과 출신이 아니어서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술에 힘써볼까 하고 책을 몇 권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신학 관련 책이 몇 권 나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밀리고 밀리며 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정치에 관심을 가져 국민참여당에 입당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의 전개로 경기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가장 최종적인 경력과 직업은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신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한 그 큰 포부는 이제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개혁은 고사하고 제가 그 속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저 하나 잘 단돌이 하는 것도 사실 참 벅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삶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자면 책 몇 권이 나올 분량이지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제가 하는 강의를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길다면 긴 자기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회부터는 이 강의 시리즈의 주제인 신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